엉덩이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예전에는 무릎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아파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결국 수술까지 생각해야 하는 부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20대나 30대 여성분들에게도 무릎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무릎이 아픈 이유 첫 번째, 체중입니다. 우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해도 무릎이 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해요. 반대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분들 중에서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게 싫어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체에 있는 관절 중에서는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이렇게 있는데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든 체중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나오는 관절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는 움직임이나 다양한 각도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충격을 대신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대퇴사두근이 충격을 흡수시켜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랐지만 근력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대퇴사두근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순간적인 충격을 흡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대퇴사두근을 잘 관리해 줘야겠죠. 두 번째 이유는 골반의 부정렬이에요. 골반이 틀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무릎 통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체에 있는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이 세 관절들이 충격을 분산시켜 줘야 하는데 골반이 틀어져서 고관절이 뻣뻣해지면 그만큼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지지했었던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무릎에서 받는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골반의 앞뒤 좌우 정렬이 무너지면 엉덩이 근육 대신 대퇴근막장근이나 햄스트링이 과하게 사용되어지면서 무릎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릎만 보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골반, 고관절,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발목 관절까지도 봐줘야 하는데요. 모든 걸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 꼭 해야 하는 동작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주변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슬개골이 있죠. 슬개골이 좌우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무릎뼈 바로 위쪽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고 무릎뼈 바로 밑에 이 부위가 아픈 분들도 있을 테고 안쪽에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바깥쪽에 장경인대 부위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위는 이런 식으로 저 부위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무릎 밑에 부분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고 위쪽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근육과 함께 잡아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바깥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대퇴사두근과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장경이 인대까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폼롤러를 허벅지 바로 위에다가 갖다 대도록 하고 약간 플랭크 하듯이 자세를 잡아주고 그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아파서 자꾸 엉덩이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근막장근은 이렇게 골반의 앞쪽 뼈 바로 밑에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옆으로 누워서 폼롤러를 대고 몸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대퇴근막장근에 자극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주시기만 해도 자극이 충분히 갈 겁니다. 너무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대퇴근막장근 밑에 있는 장경인대를 풀 건데요. 이 부위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과하게 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서 장경인대 부위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다리를 위치시키고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 사실 이때도 좌우로 돌려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너무 큰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위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이 부위를 스트레칭할 때는 이렇게 서서 발등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허벅지가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제끼고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 하려다가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누워서 밑에 있는 다리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밑에 깔려 있는 팔로 무릎 안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떠 있는 다리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지그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러면 허벅지 앞쪽과 바깥쪽이 엄청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도중에 무릎이 아픈 느낌이 든다면 이 스트레칭보다는 이전에 했었던 마사지 동작들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큐세팅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무릎 관절을 재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운동 방법이에요. 우선 집에 있는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수건을 이렇게 무릎 뒤에 살짝 넣어주면 살짝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발등을 쭉 당기고 무릎 뒤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뒤꿈치를 쭉 들어 올려줍니다. 이러면 이 부위에 힘이 쭉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부위가 이제 내측광근인데, 내측광근이 충분히 강화되면 무릎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3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올렸다가 힘 계속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올렸다가 무릎은 꾹 눌러 주셔야 돼요. 쭉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꼬리뼈 말기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반무릎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집에 있는 베개를 무릎 사이에다가 끼워줍니다. 발은 11자에서 살짝 벌려주시기만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동작들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쭉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을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동작은 브릿지 엑서사이즈보다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뼈가 이렇게 있고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꼬리뼈만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제 엉덩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꼬리뼈만 말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꼬리뼈만 이렇게 말아 올리면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일단 꼬리뼈만 살짝 말아 올려도 허벅지에선 이미 힘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은 베개가 막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안쪽을 꽉 조여주면서 꼬리뼈를 쫙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앞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같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주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5초 정도 유지 하다 보면 바들바들 떨리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5초 지나면 천천히 내려주고, 평소에 햄스트링에 개입이 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 느낌보다 허벅지 뒤쪽에서 더 강하게 수축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와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햄스트링을 쓰지 않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꼬리뼈를 말고 쭉 올려서 유지.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고 꼬리뼈, 골반,
엉덩이 부위는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관략근 살짝 조인다고 생각하시고 다리 벌어지지 않게 베개 꽉 눌러주고 그대로 유지.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대로 꼬리뼈를 내려놔주면 됩니다. 이 동작은 10번씩 3세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스쿼트 동작을 해볼 거예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스쿼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스쿼트는 무릎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스쿼트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벽을 기대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머리도 떨어지지 않게끔 벽에 잘 붙여 주신 상태에서 무릎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엉덩이만 살짝 내려줄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앉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정도까지만. 이래도 이미 충분히 허벅지 앞쪽에 힘이 확 들어올 거예요. 그대로 유지했다가 천천히 살짝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무릎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릎에서는 결국엔 우리 체중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벽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살짝 분산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무릎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릎이 아플 때 꼭 해야 하는 스트레칭, 마사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릎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서 적절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스트레칭 따라하고 마사지하고 운동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니까 시간 되실 때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관절 내에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